안녕하십니까, 정동환입니다. 1993년 새로운 정부,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열렸습니다. 새 대통령의 등장은 정권 교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자와 동시에 떠오르는 권력이 있죠. 바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업무를 인수받는 역할을 하는 곳이죠. 한시적이긴 하지만 은근히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6공화국이 시작한 대형 국책 사업들이 바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선자님, 대통령직 인수위 공식 활동 준비 자료입니다. 그게 내 일일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정원식 위원장께서 잘 관리해 주십시오. 정 위원장님, 인수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언제부터입니까? 시무식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나중에는 어찌 되더라도 일단 우리 민자당 중심으로 당 중심의 개혁 정책들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아주십시오. 대통령 측근들이 모든 걸 결정하고 그랬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성행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모든 중요 사항은 당을 중심으로 결정하고 추진하게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1993년 1월 4일 동아일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는 이날 정원식 위원장, 신경식 대변인 등 15명에게 임명장을 준 뒤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민시대를 열어야 하는 정 위원장 이하 위원 여러분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안정 속의 개혁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진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수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 당선자에 대한 호칭을 대선 이후 써왔던 대통령 당선자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바꾸기로 하고 언론의 협조를 요청했다. 사무총장님, 급히 좀 뵙고 싶다고 교통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교통부에서 무슨 일로? 문민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즈음 민자당 김영구 사무총장을 찾은 사람들은 교통부 기획관리실장과 수송정책실장이었다. 그러니까 두 분은 육공화국이 추진해온 국책 사업들을 관여해온 분들이란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총장님, 조만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국책 사업들에 대한 중대 결정을 내릴 거라고 해서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요? 한간에는 모든 국책 사업들을 재검토한다는 말도 있고. 미안하지만 난 아직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나왔던 이야기. 그러니까 중요 국책 사업들은 새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사회라는 게 정권이 바뀌면 긴장 국면에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추진되어던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불안감 때문이죠. 그건 이해됩니다. 경부 고속철도는 작년 6월에 기공을 해서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종도 신공항은 2달 전에 기공식을 했고요. 두 사업 모두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그 두 가지 사업은 어렵습니다. 연속성 있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십사 해서 찾아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인수위에서 부처별 업무 파악이 있을 겁니다. 그때 보고하실 때 진정성 있게 인수위를 설득하시면 될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무총장님. 그럼 잠깐만요. 예?
한간에 이 대통령직 인수위가 첨령군 같다고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지원군 교체로 보시면 될 겁니다. 신무기를 장착한 새로운 우군 말입니다. 예.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면 인수위는 과거 정부가 진행하던 업무가 새 정부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정리를 하게 된다. 즉,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새로운 방향이 나오기도 한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국책 사업을 추진하던 관계부처 공무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튼 오늘 김영구 사무총장 만난 게 효과가 있을까요? 대화 초반에는 냉랭하더니 끝에서 지원군 교체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 실장님도 저하고 똑같은 느낌이셨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한 것 같으니까 기다려 봅시다. 뭐요? 아니, 이 정권 교체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왜 추진하고 있었단 말이오? 저희도 오늘에야 그걸 알았습니다. 교통부에서 다녀간 사람들은 그 얘기를 전혀 안 하던데. 결국 내부적으로는 고속철도 차량 선정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구만. 그렇습니다, 총장님. 그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 청와대하고 결정 본 사항이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형 국책 사업들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조건으로 고속철도 차량 선정 같은 중대 사안은 차기 정부로 넘긴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내부적으로는 그걸 계속 진행해왔다는 거였구만. 이런 괘씸한. 그래서 결국은 1993년 1월 6일 동아일보. 민자당 김영구 사무총장은 정부가 노태우 정부 임기 중에 경부고속 전철 차종 선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새로운 프로젝트를 현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총장은 경부고속철도 차종 선정은 연속적인 사업이 아닌 새로운 프로젝트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이전 정부 사이에는 아무래도 미묘한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물려받는 건 물론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그걸 왜 너희가 하느냐,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3년 2월 25일 대통령 김영삼. 김영삼의 문민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 지지도는 구름을 뚫고 하늘까지 닿을 정도였다. 김영삼 대통령이 아니고선 불가능할 것 같은 개혁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6공화국이 벌인 대형 국책 사업들 역시 그 심판대에 올랐지만 다행히 영종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변화는 없었다. 그런데 변화가 없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 문민정부의 교통부는 이계익 장관이 첫 수장으로 임명되고 불과 10개월 만에 경질된다. 전북 부안 앞바다 여객선 침몰 사고 때문이었다. 뒤이어 정재석 교통부 장관이 왔지만 거쳐가는 자리였다. 그리고 임명된 후임 장관이 5명이다. 1993년 12월 21일 오후. 아, 여보. 나 이동 중이야.
크리스마스에? 글쎄, 참석해달라는 모임이 하도 많아서 비망록을 봐야 해. 그래, 알았어, 여보. 약속할게. 올해 크리스마스는 아이들하고 함께 보냅시다. 지금 이동하는 차 안에서 가폰으로 전화하는 거니까 좀 이따 집에서 봅시다. 끊어요. 위원장님, 댁으로 모실까요? 그러지. 최비서, 이번 크리스마스 날씨 예보 좀 들었나? 비가 오거나 화이트 크리스마스란 예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라디오 좀 켜보게. 예.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21일 오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에 정재석 교통부 장관, 통일원 부총리에는 이영덕 명지대 총장을 임명하는 등 14개 부처에 걸쳐 대폭적인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내무의 최형, 갑자기 무슨 국방의 개각이지? 이병태, 교육의 이숙희, 교통의 오명, 노동의 진군, 남재희, 차 좀 세워보게. 총무처 황병태, 환경처 박윤을. 방금 뉴스에 예, 맞습니다. 교통부 장관에 임명되셨답니다. 아니, 이런 뜬금없는 일이 있나? 이른바 김영삼 특유의 깜짝 인사였다. 오 장관, 많이 놀라십니까? 예, 각하. 생각도 않고 있던 터라서. 이래저래 사람을 알아보니까 그 오 장관만한 적임자가 없습니다. 할만하겠다 싶어서 결정한 것이니까 고생 좀 해주이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오 장관도 아시다시피 올 93년도는 어째 이리 대형 사고가 많이 나는지 말이야. 새해 벽두부터 열차 탈선에 아시아나 추락, 여객선 전복까지 이건 육해공에서 사망자 기록 경기 대하듯이 말이지 막 터지는데 그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는 그런 일 없이 좀 조용히 개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오 장관이 힘 좀 보태소. 예, 각하. 우리 경제가 선진국 문턱에 바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각하께 부탁 말씀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차차 하면 되지. 임명 하루 만에 내한테 벌써 무슨 부탁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막고 있는 게 물류 비용 문제입니다. 물류 비용이라. 그동안 고속철도 사업도 그런 일환으로 해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각하. 그러나 고속철도 하나 놓는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육로, 해상, 항공까지 적절하게 연계가 돼야 하고 이런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이 돼야만 선진국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 합시다. 나는 오 장관 능력을 믿고 있으니까 그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내주이소. 내 힘 닿는 데까지 밀어볼 테니까. 감사합니다, 각하. 신임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된 오명 씨가 취임하자마자 그런 속내를 보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막대하게 치러야 하는 물류 비용의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렵 우리나라 물류 비용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1993년 12월 20일 매일경제신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권문용의 기고. 금년에 서울 대전간 고속도로 노폭이 8차선으로 확장되었다. 전보다 소통이 퍽 좋아졌다. 그러나 96, 7년경쯤 이 고속도로는 다시 주차장처럼 막힐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화물 적체 해소, 시간, 비용 절감 등으로 경제적 이익이 2001년 기준으로 2조 4천억 원이 된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건설이 늦어질 경우 하루 66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물론 이 내용은 당시 건설하고 있던 경부고속철도에 한한 통계였지만 당시 김포공항 경우도 이미 소화할 수 있는 물류가 한계치를 넘어선 상태였다.
카카, 부탁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이고, 참. 그래, 그게 또 뭡니까? 영종도에 한번 가주십시오. 에이? 수도권 신공항 만드는 현장 말입니까? 예, 한번 모시겠습니다, 카카.